시장이 어떻게 될 거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. 왜냐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. 올해 뭐 시장 어떻게 됩니다, 내년에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. 전 안 믿어요. 그냥 잘 보지도 않아요, 솔직히. 사람들이 물어요. 이 집을 사야 됩니까? 제가 다시 반대로 묻는 건 뭐냐면,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은 사지 않으실 겁니까? 라고 물어요. 그때 저는 그래도 이제는 제가 살 집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좀 생각이 많아져요. 30대 초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그쵸 본 적이 없으시겠죠.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하면 2012년 겨울 이럴 때 부동산 사장님들은, 제가 이렇게 가서 부동산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. 나 그때 나하고 같이 하던 동료들 많이 잃었다고. 부동산 사장님들이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거래가 안 되고, 그래서 부동산들이 문을 많이 닫았어요, 진짜로. 그 시기에 지금 이제 30대 초반 분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,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. 이게 맞는 거죠. 제가 집에 관심이 있고 나서부터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없다. 젊은 세대 분들한테 이런 방송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, 주택시장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거든요. 10년 그 이전 시장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이전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되잖아요.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본 것만으로 판단하니까. 그러니까 집값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,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,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?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랑 하기 싫은 걸로 나눠서 보면 안 되고요.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시장을 내다보는 거예요. 미래를 전망하는 거. 그게 하고 싶은 거죠. 그리고 그거에 맞게 내가 제일 좋은 포지션으로 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거 못한다고 생각해요, 사람은. 절대 할 수 없어요. 오늘 저녁 때 제가 집에 가면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. 제가 이 건물 오늘 인터뷰 끝나고 이 건물 내려가서 1층에서 누구를 마주치게 될지 몰라요.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알겠어요.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, 자산을 볼 때. 그건 뭐냐면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거예요. 지금 현재 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. 내 전 재산을 털어놓거나 주식 뭐 소액이라도 내가 투자를, 내 돈을 묻는다라고 할 때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관심을 꺼야겠다. 대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, 얘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겠다.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초보자분들은 지금 수도권 주택시장이 비싼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니까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,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고요.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집값은 떨어지는 게 맞고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고 내일부터 폭등이 올 수도 있고 내일부터 폭락이 올 수도 있다. 다만 지금 가격이 비싼 건 확실해요. 실수요자들이 알아야 될 거는 제가 보기에 두 개예요. 첫 번째는 마음가짐. 그러니까 주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. 10년, 20년, 30년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주는데요, 그 수도권은 그렇지 않아요. 수도권은 인구 줄지 않습니다. 적어도 우리 세대가 살 때까지.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수 있거든요. 거기에 통화량도 늘어나고, 그냥 쉽게 말하면 물가인 거예요. 20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랑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다르잖아요. 조금 고급 짜장면집 가면 10,000원씩 달라 그러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아파트도 물가 개념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. 근데 다만 지금 비싸고 15년, 20년을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가 중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사야 돼요. 그 마음가짐,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, 첫 번째는. 두 번째는 이거를 알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졌을 때 토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. 토해내고 싶지 않은데 토해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영끌이에요. 그거 원칙을 갖고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, 반대로 내 집 마련이 필요 없으신데 내 집을 그냥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조바심이 있는 분들은 안 사셔도 돼요. 기회는 반드시 와요. 돈을 벌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그분들한테 목표를 물어보면 10억입니다, 20억입니다. 이거는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. 50억입니다, 70억, 80억, 100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,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은 평상시에 1년에 4천만 원, 5천만 원 벌 때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좀 되게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. 예를 들어 10억을 번다고 할게요. 서울 30평 평균 가격이 11억 가까이 되니까
이제 후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 되게 허망해하는 분들도 있고, 뭐 저랑 비슷한 세대이거나 제 인생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걸 비교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어쨌든 그런 걸 깨닫고 아 이제 나도 투자라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오시잖아요. 근데 10억이면은 얼마 정도냐면은, 혹시 두 분 지난달에 순수하게 개인이 쓰신 돈이 300만 원이 넘으세요? 안 되잖아요. 그 300만 원씩을 10억을 다 쓰려면요 30년 걸려요.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벌겠다고 지금 여기 이걸 하는데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워라밸 찾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. 뭐 너나님은 제가 워라밸을 하면서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, 그런 거는 없고, 저도 솔직히 누군가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하면은 좀 배우고 싶어요. 예, 내가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. 저는 10억을 벌겠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이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다고 하고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보통 대부분 행동이 안 바뀌어요. 그 상태에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. 주식 가고 부동산 가고 코인도 많이 하시니까. 대학 도서관에서 자리 없어서 이렇게 메뚜기라고 하잖아요.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제가 보기에 몸하고요, 그 다음에 시간이거든요. 건강하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시간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. 2년 만에 뭐 회계사나 뭐 변리사나 이런 자격증 시험 패스하는 선배가 있고, 어떤 사람은 1년 회계사 하다가 안 되면은 또 다시 다른 시험 치고, 그거 안 되면 또 세무사 시험 또 치고, 그거 안 되면 또 뭐 사시 보고 행시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되게 재밌는 거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리고 똑같이 열심히 해요. 근데 한 사람은 한 영역에서 계속 딥하게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고, 한 사람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깊이가 하나의 영역을 5년 동안 판 사람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5개를 1년씩 판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죠. 근데 임계점이 있어요. 이 사람은 똑같이 5년을 했는데 하나도 임계점에 도달을 못하고, 이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가면서 성과를 보는 거죠. 걱정돼요, 솔직히. 제가 회사 다닐 때 제가 투자자란 말을 안 했었지만, 제가 나오고 나서 뭐 유튜브나 매체나 이런 데 나오면서 제가 투자를 했던 사람인 걸 알고 제 이전 직장 동료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좀 걱정되더라고요.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. 정보는 너무 많은데 그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캐파가 안 되니까 오히려 악수를 두는, 공부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수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서,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맞는 거 하나를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. 네.